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시진핑의 유럽 순방 외교에 대해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국가가 꼴랑 친중국가 세 나라에 불과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중인이 가지 맨날 욕하고 저주하는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트랜스 애틀랜틱 릴레이션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끈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핵 보유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일찍이 나토가 뇌사 상태라면서 유럽 자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독일을 걸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에 잘 보이려 하고 있지만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아직 미국에 멱살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또 독일에서는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복과 로베르트 하벡이 숄츠의 대중 친화 노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 사활이 중국에 달려있는 만큼 니들이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경쟁국이라는 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중국에 더 우호적인 만큼 떨어지는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요량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노골적인 반중 국가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타이완에 접근하면서 반러, 반중 입장인 발틱국과 폴란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앙숙인 영국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미국은 나토 국가를 끌어들여 경제적, 군사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유럽을 날로 주워먹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 이후 유럽에서의 미국 패권 퇴조까지 내다보는 포석입니다. 시진핑은 두 번째 방문지 세르비아에서도 굉장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세르비아가 자신들의 역사적 발상지라 여기는 코소보의 영유권 주장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이 코소보와 관련해 지속적인 압력, 굴욕, 압박을 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의 베오그라드를 지지하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는 없습니다. 400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간 시진핑은 세르비아인들에게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것이고 타이완은 중국의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세르비아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유럽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적대적인 나토의 환경에서 그 험난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세르비아 방문 기간 동안 28개 이상의 양자 협정을 체결해 베오그라드와 베이징의 철석 같은 우호를 확인했습니다. 시진핑은 1999년 나토가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사건 25주년이 되는 날 세르비아를 찾았습니다. 시진핑은 베오그라드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 폴리티카의 기고문을 발표하고 중국은 나토의 대사관 폭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서방은 이 사건을 두고 나토의 대사관 오폭 사건으로 묘사해왔지만 중국은 이를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폭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태리 신문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중국이 포스트 아메리카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시진핑이 트랜스 애틀랜틱 동맹의 지속성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가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럽 접근을 두고 집단 서방이 보인 특이한 태도가 있습니다. 숄츠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만난 것, 그리고 시진핑이 파리에서 마크롱, 폰데어 라이엔과 회담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무역 문제와 관련해 마크롱과 폰데어 라이엔이 시진핑에게 별 반발을 하지 못했던 것도 위협을 받는다기보다는 유럽의 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집단 서방의 매체들은 베오그라드와 부다페스트만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중국의 트로이 목마, 중국의 실험용 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친중인 동시에 러시아의 맹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집단 서방에 맞서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강대국입니다. 중국은 헝가리의 캐틀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울러 중국 전기차 대표주자 BYD도 헝가리를 교두보로 유럽 시장을 석권할 태세입니다. 변변한 공업 기반이 없는 헝가리에 중국이 진출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해주니 부다페스트는 중국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맨날 8만 비트는 서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친중을 하면 망한다 어쩐다 하는 게 헝가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니 헝가리가 중국과 친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이브리드전으로 유럽을 체계적으로 허물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자 중국이 그 틈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지식인들은 헝가리, 세르비아가 독재국가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